예, 오늘 제127차 원내대책회의입니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뒤에 백드롭 한번 봐주십시오. 저희들 새로운 백드롭입니다. 더 잘 사는 평화로운 대한민국. 올해 저희들이 만들어 나갈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홍영표 원내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백드롭이 새로 걸렸으니까 저희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젯밤 기차로 4차 방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비핵화 협상, 대북 제재, 그리고 또 경제 발전에 대한 이런 논의들을 하기 위한 방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번 4차 방중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큰 진전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3차례 중국을 찾았는데 이때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3월 방중 이후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이를 기점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되었습니다. 5월 방중 이후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4차 방중을 통해 조만간 있을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이 만들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이때 국회도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민족사적 대전환기에 국회가 평화를 앞당기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미국 등 한반도 주변국을 상대로 초당적인 의회 외교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제안했듯이 국회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국회 방문을 환영하는 결의안도 함께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노력에 여야 구분 없이 초당적인 협력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새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정부가 전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소벤처 기업인들과 만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은 혁신성장의 주체입니다. 국내 제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제조업 고용의 80%를 책임지는 중소기업이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영자들이 현장에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입법 과제들을 국회에서 잘 뒷받침해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중소기업 납품 단가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도 부당한 납품 대금 삭감과 기술 유출을 막을 사도급법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새해에도 경제 민주화와 공정경제 관련 입법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협력이익 공유제를 확산시키고 벤처 투자를 활성화할 법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들이 더 많은 혁신을 이룰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기업들도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노력에 함께 동참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당은 10일 대한상의, 경총,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사단체와 만나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더 과감하게 투자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해법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태년 정책위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최근 한일 간에 여러 가지 갈등 현안이 분발하고 있습니다. 유판 국가 간에 또 과거 역사가 있는 국가 간에 크고 작은 마찰이 발생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견을 조정하고 타협해야 할 국가 지도자가 갈등의 전면에 나서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국가 지도자가 대립의 전면에 서면 대화와 협상의 공간을 줘가지고 갈등 국면이 사생결단식 대결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아베 일본 총리가 현안마다 직접 전면에 나서서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대상 판결, 일본 초계기 사건 등 아베 총리가 사안을 가리지 않고 한국 대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초계기 사건의 경우 당초 양측 당국이 실무회의에서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 나가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합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관련 영상 공개를 지켰습니다. 일본 초계기가 인도적 구조작전을 방해하고 위협적 저공 비행을 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베 총리의 갈등 조장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일본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이건 관세 보복으로 한일 갈등을 더 키우겠다는 것인데 이건 매우 비이성적 태도입니다. 아베 총리의 행동은 주변국과의 갈등을 이용하고 증폭시켜서 국내 정치에서 일본 국내 정치에서 이득을 보겠다라는 의도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의 선택이 아닙니다.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가 해야 할 선택이 아닙니다. 한반도 분단의 한 원인인 일본국의 총리가 위안부 강제동원 등 일본의 반인륜적 과거사를 사죄하기는커녕 시대착오적인 선동으로 주변국과 동아시아 안보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왜 EU의 중심국가가 되었는지 되새기길 바랍니다.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만들겠다는 헛된 정략은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기 힘들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지금이라도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사죄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중에 전념하기를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의 정쟁 유발 행태가 점입각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 문재인 정부의 전현직 인사 14명을 고발 및 수사 의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말에 김태우 사건과 관련해서 민정수석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등을 고발한 바가 있고요. 김태우의 요구로 작성된 문건과 관련해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박천규 전 환경부 차관 등도 고발을 했습니다. 김태우 사건은 김태우라는 피의자가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고 허위 사실을 묵고했다는 것이 이미 온 국민 앞에 증명이 되었고 지난 연말에 있었던 운영위 상임위에서도 국민들은 다 확인했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도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국정조사를 하든 뭘 하든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검찰 수사, 특검, 국정조사 등 마구잡이로 다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진실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한 정치 공세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일 뿐입니다. 소모적인 정쟁과 무책임한 국정 발목 잡기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답게 민생을 위한 경쟁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론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우 사건 등에 대한 일부 언론들의 자극적 보도 경쟁은 진실 규명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혼란만 키울 뿐입니다. 어제도 한 언론에서 한 사람의 일방적 주장을 바탕으로 환경부 박천규 차관이 조계종 관계자를 통해서 산안관 임원에게 사퇴 압력을 했다 그런 보도를 했는데요. 하지만 사퇴 압력을 받았다는 그 새누리당 부대변인 출신 그 임원은 임기를 다 채운 것은 물론이고 임기보다 6개월을 더 근무를 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는 자극적 보도 경쟁은 문제를 더 부풀리게 됩니다. 기재부 전 사무관의 공문들도 언론의 경쟁적 자극적 보도가 신 전 사무관과 그의 지인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의혹 제기에 대해서 언론에서 팩트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보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정책수석 부의장님. 예. 그러면 우리 김종민 의원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예, 원내부대표 김종민입니다. 좀 전에 우리 정책위 김태년 의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더 구현해서 좀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 날 섣달 구목날 정월 초하로 해를 넘겨가면서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다 보셨습니다. 우리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12년 만에 청와대 민정수석을 출석시키기 위해서 청와대를 협의했고 대통령께서 일단하셔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입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우리가 다 알듯이 우병우 민정수석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범법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국회 의장에 출석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12년 전에는 당시 노무현 정부의 전해철 민정수석, 12년 후에는 문재인 정부의 조국 민정수석, 국민들의 궁금증을 최대한 풀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운영위를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별게 없습니다. 지금 운영위에서 밝히지 못했는데 특검하고 청문회 한다고 밝혀질 일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한국당에서 이게 이제 계속 정치 공세를 계속 하시는 건데요. 지금 이런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개혁을 위해서, 개혁법이라든가 민생법을 위해서 뭐 특검을 하든 청문회를 하든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국민들이 작년 연말에 한국당 정말 잘못했지만 좀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지. 이게 지금 지난번에 조금 전에 우리 김태년 의장이 말씀하셨지만 다 사실이 아닌 내용 가지고 공세를 피고 있어서 국민들한테 혼난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이걸 가지고 특검이니 청문회에 하는 거는 정말 국민들한테 큰 실망을 안겨드릴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개혁입법, 민생입법을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특검이든 청문회든 아니 밤샘 상임이든 한번 같이 해보자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상임위를 자유한국당이 5개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생산적인 상임위 개최를 제안했고 상임위가 개최됩니다. 우리
고 임세원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신동근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신동근 부대표입니다. 내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삼성병원 의사 사망 관련 현안 보고가 열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고 임세원 교수님의 명복을 빌며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경찰청 경찰 범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폭행과 협박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행 건수를 보면 최근 3년 새 1.2배 증가했으며 협박 건수는 역시 1.3배나 증가했습니다. 의료기관 내 폭행 범죄의 심각성은 타 시설과 비교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2017년 의료기관 내 폭행 건수와 PC방에서 발생한 폭행 건수를 비교해보면 의료기관 내 폭행 건수가 PC방보다 3.4배나 많습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이후 범죄 사각지대로 지칭되고 있는 PC방보다 의료기관 내 폭행 범죄가 더욱 높다는 사실 그 자체가 충격적입니다. 이 외에도 의료기관 내 폭행 건수는 학교의 2배, 지하철 폭행 건수의 4배, 공중 화장실의 10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대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3일 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료 환경 안전에 관한 10대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안전한 진료 환경 확보를 위한 기존의 제도 개선 방안들이 사건 발생 이후 처벌 강화라는 사후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는 제가 발의한 개정안은 사전적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진료 환경 안전 실태가 정리화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과 의료인의 진료 안전이 조속히 확보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복지부 현안 보고 이후 다음날인 10일에는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민주당 TF가 공식적으로 첫 회의를 개최합니다. 다시는 제2의 고 임세원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의료계 및 국민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칠승 의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권칠승입니다. 경북 예천 군 의원들의 해외 연수 출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9.11 친구 통화 내용을 보면 가이드의 얼굴을 때려 안경이 부러지고 얼굴에 피가 났다고 합니다. 호텔에서는 술에 취해 고성방가를 하고 호텔 투숙객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을 안내하라는 말까지 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나라 망신은 물론이고 특불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경북 예천군 의회는 자유한국당 수석 7명, 무소속 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적 지탄과 사건 내용의 엄중함을 깨닫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단호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천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9명, 무소속이 2명이라고 하는데요. 외국에 나가서 보도를 불러달라고 했다고 하네요. 외국의 사람들이 보도가 무엇이냐고 했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우리 권칠승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우미들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런 망신, 자유한국당이 집안 단속부터 해야 합니다. 김병준 대표께 그리고 나경원 대표께 집안 단속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5.18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 선정, 자유한국당이 벌써 4개월째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이 두려우신 거죠. 5.18 진상규명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는 동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안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부인은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자신의 남편 전두환 씨라고 하는 망발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 광주 5.18 진상규명위원을
이제 더 이상 추천하지 못한다면 이 위원을 반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보도에 의하면 나경원 대표가 지만원 씨를 만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지 문제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난 지만원 씨는 또 태극기 부대에 참여해서 나경원 대표에 대해서 막말 가까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지만원 씨에게 또 나경원 대표는 5.18 진상규명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확인해 봐야 할 내용입니다.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만원 씨는 5.18 민주항쟁에 600여 명의 북한군 특수부대가 투입됐다는 가짜 뉴스를 생산해내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사람입니다. 당장 지난 12월에도 지만원 씨는 영화 택시 운전사의 실제 주인공인 김사복 씨를 빨갱이로 지칭해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지만원 씨는 정대협의 앵벌이 빨갱이다 라고 하는, 우리 위안부 할머님들이 계신 정대협의 앵벌이 빨갱이다 라고 하는 폭언을 쏟아내서 2018년 11월 9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기도 한 당사자이며, 자신이 쓴 글에 의하면 정과 80범이다 라는 내용도 인터넷 안에 있어서 이것이 사실인지 다시 한번 저희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계엄군과 보안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최소 17명인 것으로 확인되고, 군영장에서 저질러진 성추행, 성가혹행위도 45건에 이르렀다고 드러났습니다. 이제 하루빨리 5.18 당시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추천권을 차라리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27자 원내 대책회의는 이상으로 공개회의를 마치고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9년 더 잘 사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